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은 주간 시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의 상승 원인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인공지능의 거래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대형 기술주로 자금이 활발해졌다는 것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인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분야를 갖다가 선도하는 기업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월가 자체가 2025년도 3분기, 4분기, 그 다음에 2026년도 1분기, 2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갖다 이렇게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S&P 500이 향후 1년 동안에 매 분기마다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반등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을 본다면 과매수 상태에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일단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동일 가중 S&P 500 지수 이쪽에 빨간 거고, 그 다음에 시총이 좀 높은 거, 그런 가중 지수 자체가 검은 겁니다. 그래서 시총 가중된 것들, 시총이 높은 것들 위주로 많이 올라가면서, 자, 그것이 약간 지금 이제 과매수 상태에 있다. 자, 그렇다면 중소형주가 지금 이제 올라갈 차례가 좀 되지 않겠는가? 시총에 가중된 것은 좀 현재로서는 조금 일단 올라가는 폭이 좀 제한적이고,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보셨던 두 지수 사이에 일단 시장이 폭 차이가 있는데, 자, 요거 자체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심각한 약세장으로 접어든다. 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신중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신중해야 될 탐이지 주가 자체가 약세로 간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단기적인 과열이라는 이유를 들 수 있는 것 자체가, 자, 금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금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인플레이션,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금 자체가 주식, 기술주, 그리고 비트코인과 함께 상승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관관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넓은 의미의 강세가 과열이 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모든 시장이 영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이런 투기적인 흐름에 휩쓸려서 정통적인 방어적인 자산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투기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중앙은행들, 외국에 있는 중앙은행들 자체가 달러를 팔고 거의 다가 채권을 팔고 금에다가 몰빵을 하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수요,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란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실질금리는 소폭 하락을 했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 가격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는 미국 달러와 금 가격 사이는 더 높은 음의 관계가 존재하겠죠. 달러가 크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금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 자, 그 다음에 달러가 하락할 때 외환 보유국으로서 미국 달러를 보유한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달러로 거래되는 금으로 전환해서 환율을 상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연한 현상인데, 역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달러 가치는 조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인 강세는 되고 있는데, 금 자체를 본다면은 요거는 투기적인 열풍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일단 팬딩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워렌 버핏이 건강주에 일단 많이 일단 지금 모습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건강주를 대표하고 있는 지금 이제 골드 ETF 있죠. GDX 이런 것들이 저점 대비해서의 100% 정도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약간의 지금 이제 단기 고점에는 다가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일단 단기적인 과열권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어떤 식으로 일단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너무 멀리라든지 너무 빨리 움직인 포지션이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차익 실현이 조금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너무 과평가된 밸류에이션이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은 조정이 필요할 때다. 자, 그 다음에 가치와 방어적인 섹터로 투자해라.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뜻이지, 요거 자체 기술적으로 완전히 좀 매도하고 이거로 갈아타라 있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보유량을 좀 늘리자. 요거 자체는 과매수 시장에서는 일단 걸림돌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겠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종목으로 일단 약간씩 익절하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는 AI라든지 금 관련 섹터에서 과도한 비중들이 있죠. 너무 많이 여기다 몰빵은 하지 말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채권의 노출에 대해서는 좀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채권도 일부는 필요한데, 지금 보통 보면 한 9대1 정도 아니면은 8대2 정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주식 쪽에 많은 비중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포모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겠고, 펀더멘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심리 지표도 조금은 주의할 때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과평가되고 너무 빨리 올라
올랐던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일부의 익절은 좀 필요할 때가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약간의 현금의 보유량은 필요할 때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탐욕 구간이라는 거죠. 62까지 와 있으니까. 자, 요럴 때는 일단 초보분들은 주식을 하기가 상당히 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올라갈 줄 알고 계속해서 일단 지금 이제 덤비고 있는 장세가 지금 장세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너무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조금씩은 익절할 때지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이럴 때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일단 화살표가 오면은 사람들이 매수를 못 합니다. 그건 일단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본능하고 다 반대입니다. 사람의 본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탐욕 구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 일단 지금 주식을 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지 주식을 갖다가 지금 안 하려는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죠. 자, 반대로 해야 되는데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탐욕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일단은 매수를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건 일단 빅스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건 S&P 500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빅스 지수가 자, 밑에 있을 때 있죠. 이렇게 밑에 있을 때 자, 그럴 때가 조금은 조심을 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때가 일단은 아무래도 밑에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꺾이죠. 이렇게 꺾이는데 밑에 있을 때가 꺾이면서 이것이 돌파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번씩 꺾이죠. 밑에 있을 때. 그러면서 빅스 지수가 한 번씩 튀어오른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을 때 저 주가가 내려가면서 한 번씩 공포지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꺾여 내려갈 때 밑에 있을 때 조심할 때라는 겁니다. 또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겠죠. 이때는 또 살 때죠. 공포가 일단 극도에 도달했을 때.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고 탐욕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은 또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과매수 상태에서 조금은 조심을 할 때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주봉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자,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뭐 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급격하게 올라왔던 소형주 있죠. 자, 그런 것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게 올라왔던 것들. 아무래도 일단 이런 가치평가에 대비해서 자, 너무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일부는 익절하면서 현금화 해놓고 또 내려가면 받으면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도 다 트는 게 아니고 일부만 부분 익절하자. 자,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제 물량을 다 털고 다시금 잡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아까 보셨듯이 내년 2분기라든지 그때까지는 EPS 증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달릴 수가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러셀 2000 지수를 한번 보시면 직전 고점에서 계속해서 일단 좀 저항받으면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있죠. 물론 S&P 500은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 쪽으로 조금은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도 펀더멘털이 좀 뒷받침되면서 자,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펀더멘털이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조금을 조심하면서 항상 거래를 하셔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골드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 가격 자체도 이렇게 일단 삼각 수렴 후에 일단 주가가 폭등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주봉 차트에서. 자, 그만큼 일단 강하게 올라가고는 있는데 지금 모습 속에서 본다면 자, 4주 연속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또 눌림목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쫓아가서 매매할 때는 아니고 조금 일단 관망의 자세에서 바라볼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번씩 눌림이 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또 매매하셔야 되겠고 자, 물론 이거 자체가 여기서부터 뭐 꺾인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일단 담기는 조금은 좀 더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도 4%를 계속해서 지지받아주면서 200주선에서 약간 걸쳐있는 모양이 있죠. 그 다음 스토캐스틱도 바닥권에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금리 자체가 큰 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기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힘든 모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채권에 투자하시더라도 뭐 10% 아니면 20% 그 미만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이쪽에다가 쏠림을 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은 스탁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을 하나 보시게 되면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이라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부채가 일단 요걸로 통해서 좀 구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이제 SMR이라든지 아니면 오클로 이런 주가들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전력이 일단 딸리기 때문에 올라간다. 전력이 딸리는 이유는 데이터 센터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결론은 AI다.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은 AI가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근데 단지 요것만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인프라가 깔리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부채 구제의 길도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자체가 미국의 차세대 르네상스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디지털 경제의 중추라는 거죠. AI 모델, 클라우드 플랫폼, 자동화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AI 모델에는 아무래도 수천 개의 GPU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목표는 풍부한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간 AI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부채 문제가 심각하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고 결론적으로 일단 아무래도 세수를 갖다 많이 걷어들이는 것이 정답이다. 저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출의 삭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정치적인 지출의 삭감은 되지가 않는다. 프랑스만 보더라도 지출 삭감하고 허리띠 졸라매자 이렇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막 폭동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거의 다가 일단 불가능한 가운데 있는 거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또한 세금을 인상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성장을 갖다가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갖다가 타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민간 부분의 자본 투자를 통해서 생산성, GDP를 높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장을 통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요 약간의 민주당적인 측면이 있는데, 자, 물론 이런 것들도 성장이 너무 많이 빨라지면은 아무래도 부채가 많아도 내가 1,000원 벌면은 부채가 일단 800원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AI 데이터 센터의 붐과 엄청난 전력의 수요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맥켄지 컨설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2030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7조 달러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아무래도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 중에 4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별히 엔비디아의 최신 분기 보고서 따르면 애플, 메타, 마소, 알파벳 이런 데이터 센터의 자본 지출 자체가 2030년도까지 4조 달러, 연간으로 본다면 매년에 1조 달러가 이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만큼의 캐펙스 증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는 결론적으로 전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SMR인지 오클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데이터 센터의 전력의 소비량 자체가 2028년도까지 2배 또는 3배로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DOE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딜로이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35년도까지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의 전력량이 30배가 증가되면서 123기가와트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버블이다. 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캘리포니아의 주택의 수요를 갖다가 초과하는 수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변전소, 송전소, 발전소 이런 것들을 건설 의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9년도까지 1조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미국의 전력 회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붐 자체가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AI 개발에는 낮은 지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지 용량과 안정적인 전력의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자본 집약적이고 미션이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1조 2,500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의 설비 투자를 갖다가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을 갖다가 일단 조절하는데, 자, 이것이 얼마만큼 일단은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이 되고 있는지, 자, 거기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대규모의 자본 지출 자체를 본다면 장기 성장을 안정적으로 촉진하는데 몇 안 되는 경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경기 부양책이나 세액 공제와는 달리 인프라 지출을 본다면 지속적인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되면은 부채를 갖다 줄일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PwC가 이야기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연합을 위해서 실시간 연구에 따르게 되면은 2017년에서 2021년도까지 있죠. 이때 데이터 센터에서는 2조 1천억 달러 정도를 추가했습니다. 이때는 AI가 가속화되기 시작되기 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의 2025년도 2분기에 AI 관련된 지출을 본다면은
GDP 성장률이 지금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기별에 GDP의 0.4%가 추가되고 있다.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빨리 들어가고 있는 것이 데이터 센터를 지금 건축하기 위한 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걸 통해서 성장이 촉진되면 이게 자체가 좀 부채를 갖다가 좀 줄일 수가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30년도까지 AI 데이터 센터의 발전에 대해서 5조 달러 정도 규모의 투자가 실현이 된다면 미국 경제는 15조 달러 정도의 추가 성장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명목의 GDP 성장률이 5년 동안의 예상 성장률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이 촉진되면 부채를 갖다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승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요거 자체는 1조 달러의 자본 지출만 투자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프로젝트를 본다면 건설, 전력, 장비, 반도체, 냉각 시스템 그리고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상류의 수요를 갖다가 창출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부동산, 물류 그리고 공공 서비스 산업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AI 시스템이 가동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의사결정이 개선되고 의료부터 제조까지 다양한 산업을 갖다가 확장을 가능하게 되고 있다. 이런 승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로 인해서 토목 학교에서 본다면 1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10년 동안 1만 3천 개 일자리 창출을 하고 30억 달러의 GDP를 갖다가 증가시킨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승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양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생성적 인공지능이 있죠. 이런 것들은 많은 업무를 갖다가 자동화하고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을 갖다가 촉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AI는 2027년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GDP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전 세계 다른 경제권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의 노동의 25%, 신흥국 노동의 한 10에서 25%, 20%를 자동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AI로 인해서 GDP 성장률이 0.4포인트 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토캐스트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고점에 와 있을 때 있죠. 자, 요럴 때는 아무래도 조금은 조심을 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올라가기가 조금 버겁다는 거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N자로 올라왔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이 정도로 올라온 만큼의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담기는 조금은 힘든 모양이 있고 뭐 빠진다면 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기다려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물론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자,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 한해서는 조금은 지금은 단기 고점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돌파하면서 위에서 일단 놀면서 약간 눕고 있죠. 그래서 기간과 시간 조정에서 약간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50 밑에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면 조금씩의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간다면 아직까지도 먹을 폭은 많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브로드컴 한번 보겠습니다. 브로드컴도 일단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01선 있죠. 이거하고 좀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왔고 또 이런 것들 주식은 이렇게 201선이 붙을 때 있죠. 자, 이렇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가는 주식 중에서 힘이 좋은 주식들, 펀더멘탈이 되는 주식들은 이렇게 붙을 때, 즉 말해서 주가가 조금 내려올 때, 자, 그럴 때마다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갖고 간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갖다 녹여서 버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팔란티어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도 요때 말씀을 드렸죠. 이럴 때 150불대 밑에 요 근처에서는 일단 매집의 관점에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스토캐스틱 주봉에서 보통 보면은 50 미만에 있을 때 있죠. 그럴 때가 조금씩 담아 가시면은 충분히 일단 반등이 나타난다. 자, 그 이유는 주가가 그때는 떨어질 때고 사람들의 심리가 공포에 젖었을 때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럴 때 또 들어가자 못 들어가죠. 근데 지금 들어가지 말자 이래도 지금은 들어갑니다. 자, 그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거죠. 훈련이 필요하고 있고 시장을 일단 제대로 봐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기업의 펀더멘털이 안 돼 있으면 주가가 떨어질 때 들어가지가 못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50불 위에서 놀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주가는 이제부터 100불, 200불 간다. 자, 그런 뜻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이 그게 돼서 일단 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신규 진입하실 분들 한해서는 조금 기다렸다가 201선하고 이렇게 괴리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이럴 때는 조금은 조심할 때다 이런 걸 보셔야 된다는 거겠죠. 물론 차트가 다는 아닌데 지금 우리가 일단 수급이라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는 차트를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많이 지금 고평가가 돼 있을 때는 굳이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좀 눌릴 때 그때 들어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있는 분들 한해서 뭐 들고 가도 문제가 없는데 신규 진입은 조금은 좀 관망을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200일선 위에 있고 모든 것이 이평선이 정비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문에 주가는 상승 중에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가 자체가 바로 반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적극적으로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이 있죠.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뭐 하락한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옆으로 눕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의 일봉 차트를 본다면은 조금 아직까지는 옆으로 눕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조금은 필요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주봉에서 본다 하더라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거기다가 직전 고점에 와 있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눌림목은 조금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좀 이두름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과 시간 조정 아니면 약간 조금 더 눌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XRP 한번 보겠습니다. XRP 역시도 지금 이제 직전 고점에서 완전히 돌파를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뭐 코인이 같이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반등은 될 수 있는데 조금은 시간과 기간 조정은 조금 더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하락이라기보다는 불플렉으로서 올라가서 약간의 풀백이 일어나는데 풀백 자체가 그렇게 조정은 깊을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3.0 자체를 완전히 돌파하면서 올라가야만이 주가가 완전히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다시금 기간과 시간 조정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비트마인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쌍바닥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옆으로 눕든지 기간과 시간 조정이 조금은 필요하겠고,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려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이런 것도 이더리움이 가야만이 가니까 시간과 기간 조정이 조금은 필요할 때다.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직전 고점께 보시게 되면은 72불대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담아가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좀 내려올 때, 자, 스토캐스 이런 것들 내려올 때 조금씩은 담아가는 전략들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자, 대신에 이런 것들은 밸류에이션을 해보시고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 가치가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이 확신이 들어갔을 때가 자,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되겠고, 너무 많은 돈을 갖다가 집어넣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삭스 필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고점에서 약간 꺾이고 있죠. 자, 물론 여기서부터 더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신규 매집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일단 좀 기다리셨다가 하시고,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삭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서 3배짜리니까 자,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3배짜리보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길게 들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오클러 한번 보겠습니다. 오클러 역시도 여기서 일단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많이 갈지, 내일 당장 갈지, 아니면은 다음에 갈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면서 묻어서 들고 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타이밍보다는 타임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것들도 자, 보시고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에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내려오면은 그때 또 담아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조비 한번 보겠습니다. 조비는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요때 말씀을 드렸죠. 이건 아무래도 펀더멘탈에 안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20불 근처에 오면 일부 익절하고 요 라인 때 있죠. 그래서 12불 라인 때 정말 직전 고점 때 요럴 때는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자 저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펀더멘탈이 없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을 때는 부분 익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펀더멘탈을 가지고 가는 종목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담아서 들고 갈 수가 있는데, 자,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왔다 갔다 하는 등락폭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런 종목들이 내려왔을 때는 매수의 관점인데 너무 올라갔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클로도 보셨듯이 많이 올라갔을 때 매수하지 마시고 내려갔을 때, 항상 내려갔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로켓랩 한번 보겠습니다. 로켓랩이 많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유상증자 이렇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서 매출이 일어날지, 그 다음에 일단 이익이 증가될지, 자, 그런 것들에 더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과 시간 조정은 좀 걸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약간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가 자체가 완전히 여기서부터 폭락한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신 분들은 다 들고 가는 전략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 부수적인 것보다는 자, 주가 자체 지금 이제 어닝이라든지 이익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지 자, 그런 데다가 더욱더 많이 집중하시는 게 좋겠고, 적어도 2027년도에 양전환 될지, 그 다음에 매출의 증가가 어떻게 형성되면서 원빌리언이 일단 넘어갈지, 자, 그런 것들에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오라클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클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 라인 때 있죠. 그래서 290불 때, 정말 300불 때에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갔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도 그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내가 이제부터는 300불 위에서 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그 밑으로 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내려왔을 때, 자, 그럴 때가 조금씩은 담아갈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빠질 때 자, 고를 때마다 좀 담아가시고, 이렇게 주가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갔을 때 있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조심할 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데 만약에 담으셨으면 고점에서 일단 들어갔으면은 물리는 폭이 적어도 한 1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되면 이것도 일단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점에서 조금씩은 담아야 되니까 주가가 내려올 때 빠질 때마다 좋은 종목들은 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주봉 차트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지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밑에서 조금은 반등되는 가운데 있죠. 그때 주가가 빠질 때마다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셀레스테카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자, 아무래도 이렇게 고점에서 만약에 들어갔을 때, 자, 그때까지 밑으로 빠졌다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물론 고점에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만은 50% 이상이 빠졌다는 겁니다. 자, 빠졌어도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런 어떤 펀더멘탈 보고 들어갔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고점에서 들어가도. 자, 그런데 펀더멘탈 안 보고 고점에서 들어갔다 50% 60% 깨진다, 그럼 털고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때는 직전 저점에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0일선 닿을 때 있죠. 자, 그럴 때 닿을 때마다 빠질 때마다 들고 가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금은 기다려야 될 때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더 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수가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크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고가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디가 고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달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꺾일 때 있죠. 주봉에서 이런 것들 보일 때, 즉 말해서 일봉으로 들어가면 한 투봉이라든지 뜨리봉이 나타날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일단 넥라인이 꺾이는 거 보고, 자, 그때 들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 아니고 더 많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털었다, 자, 그렇게 하면 더 많이 가다가 우리가 여기서 다시금 잡게 되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자, 완전히 일단은 넥라인이 꺾일 때 있죠. 그럴 때 어깨에서 팔아도 충분하니까, 물론 이까지는 먹지를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확인하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직까지는 들고 갈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네비우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비우스도 누차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직전 고점이 아닌데 있죠. 요 라인대가 어느 정도 지지가 돼주면서 다시금 이 라인대 밑으로 내려오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80불대를 돌파하면서 나는 이제부터는 80불대 위에서 놀겠다, 그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려갈 때가 조금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의 증가, 이익의 증가가 나타나는데,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인데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2025년도입니다. 이었던 모습 속에서 지금 이제 500밀리언 되는 것이 2026년도 되면 2빌리언 되고 있죠. 4배나 뛴다는 겁니다. 매출의 증가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가는 더욱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템퍼스 한번 보겠습니다. 템퍼스도 직전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90불대에서 약간 저항받고 있고, 이걸 돌파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요번에 일단 실적 발표 때 자,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관찰하시면서 충분히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자, 매출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2027년도 있죠.
자, 그때가 양전환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가 1빌리언, 그 다음에 1.56, 1.91로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힘스 한번 보겠습니다. 힘스도 일단 40불대에서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직전 고점과 저점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아무래도 주가가 내려올 때 저 고를 때 일단 담으셔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아직까지는 조금은 관망의 자세 필요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매출형 이익의 전망치를 봤을 때는 아까 지금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유는 2025년도가 0.57 정도 되고 있고 2017년도 본다면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EPS가 2배 정도 늘어난다는 이야기겠죠. 일단 매출의 증가도 2빌리언에서 한 3.4, 자, 여기까지 계속해서 매출의 증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 좀 빠질 때마다 들어가셔서 들고 가는 그런 종목이 돼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JP모건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 저 약간의 눌릴 때 있죠. 자, 이런 것들, 이런 겁니다. 주봉에서 고점을 돌파한 후에 옆으로 눕고 있죠. 돌파한 후에 옆으로 눕고 있다. 자, 그렇다면 그 돌파 자체가 진짜 돌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돌파가 아니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JP모건이다. 앞으로 일단 금융주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반기에는.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 때 있죠. 요 밑으로 일단 주가 자체가 내려오지 않을 때, 자, 그때 자체가 이 정도로 오랜 기간에 요 위에서 논다는 것은 돌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의 힘이 강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금융주가 올라가는 이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무래도 주가는 더욱더 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파가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본다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일단 긴 쌍바닥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 가운데 때문에 힘이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도 꺾인 것이 없죠.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달릴 수가 있는데, 자, 그 이유는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찰하시면서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제타 한번 보겠습니다. 제타도 저번에 일봉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주가가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락 추세 있죠. 자, 하락 추세를 갖다 벗어났고 그 다음에 일단 상승의 추세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의 추세로 변환됐을 때는 다시금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문에 18불대를 갖다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 있죠. 추세가 전환됐을 때는 아직까지는 추세에 따라가야 된다. 상승으로 변환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라인대가 직전 고점을 돌파했던 18불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라인대 위에서 지금 이제 놀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갭을 갖다가 밑으로 메우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이 되고 있고, 그런 이유는 아직까지 매출과 이익의 증가, 그 다음에 소형주들이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